자, 이번에는요, 아까 실습이 안 됐던 부분 해드릴게요. 변수 A라는 걸 선언했고, 하나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은 형으로 해서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줬어요? 8바이트에 대한 그 실수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정해주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로 A를 3.5에 대한 데이터 출력하고 했을 때, 자, 일단 솔루션 빌드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데이터값 문제 없습니다. 예, 3.5 나왔고요. 소수 첫째 자리.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 지정하지 않고 LF 형식으로 하게 되면 소수 여섯째 자리까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캐릭터형 문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캐릭터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스키 코드 형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정수형이라고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자지만 정수형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문자를 읽어드려서 우리가 이걸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한 후에 이걸 출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자 형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 번째 거 3-2번에 대한 예제죠. 자, 여기다 놓고 제가 한번 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어떤 거였습니까? 대입 초기화하는 거지요. A라는 부분의 변수를 선언했고 B는 뭐예요? 변수값을 선언하면서 여기서 바로 초기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고 C는 뭐예요? 출력을 하면 얘는 지금 초기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C라는 변수값에 대한 위치에 대한 뭐예요?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했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그 값으로 표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고 메시지까지 보이게 돼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A는 출력하면은 뭐가 나와요? 10이 나와요. 그 다음에 B는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20이 나와요. C는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는 초기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C는 뭐가 나와요? 쓰레기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솔루션 빌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이구, 여기서 또 빌드가 나오네요. 예, 빌드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기 C가 지금 오류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오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고창 나오는 부분, 교재 보시고 확인하세요. 네. 자, 그 다음 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들어가죠. 뭐 제가 지금 요거는 뭐 교재로 해도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 교환을만 뭐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때 한번 제가 실행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오류가 나왔던 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 일단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아까 지금 오류가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왜? C에 대한 부분을 초기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문자 A에 대한 부분 요거 뭐예요? 캐릭터 형식이었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걸 출력을 하게 되면 얘를 D 형식 바로 그 십진수 형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뭐가 나와요? 아스키 코드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아스키 코드 값. 그러면 65를 입력했는데 65를 그냥 D로 출력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C로 출력했어요. C는 뭐예요? 캐릭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65라는 숫자를 읽어드렸지만 캐릭터 형식은 문자 형식으로 변환하다 보니까 65에 해당하는 뭐예요? 문자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아스키 코드가. 그게 뭐예요? 바로 A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구분할 게 뭐지요? D라는 변화 문자와 C라는 변화 문자에 대한 차이 때문에 데이터가 문자로 출력되지도 않고 그다음 문자 숫자가 들어와도 또 문자가 출력되는 거 요거를 구분해 주라는 얘기예요. A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지금 얘 C로 했으면 얘도 C가 나와요. 근 A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뭐예요? D로 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값에 대한 D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아스키 코드 값이 출력이 됐고 얘는 뭐예요? 아스키 숫자에 대한 부분이 숫자로 출력되기 위해서 D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C로 했더니 얘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A가 출력이 된 거예요. 아스키 코드 값으로 65는 뭐냐면 A라는 문자가 됩니다. 요렇게 구분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했고요. 네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네 번째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요건 뭐예요? 지금 쇼트형이에요.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의 쇼트형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양수만 입력을 한다고 치면은
이 데이터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음수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2768부터 시작해서 양수에 해당하는 32767까지 출력이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 1바이트 가지고만 작업했던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이 쇼트형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2바이트니까 2에 16승이 되잖아요. 2에 16승인데 2에 16승으로 하지 않고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뭐예요? 부호로 인식하니까 2에 15승 마이너스 2의 15승부터 마이너스 15승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맨 앞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맨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뭘로 시작한다? 부호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16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1로 쳤을 때 맨 왼쪽이 1이면 얘를 뭘로 해요? 음수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수로 인식하게 되면 음수로 인식하는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승에 해당하는 데이터만큼에 대한 음수와 양수에 대한 부분도 그 마이너스 15승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해서 결과적으로 32767까지 출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데이터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음수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음수로 인식하게 되면 아까처럼 또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자, 요 부분을 한번 구분하시라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트 형식입니다. 인트 형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4바이트가 되지요.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 한도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서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2147, 4836, 48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도 2의 32승인데 얘에 대한 부분에 만약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여기 그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전체가 1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수로 인식을 한다. 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예요? 2의 마이너스 31승. 31승에 대한 부분부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31승 빼기 1 해주게 되면 그 범위값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21, 47, 48, 36, 48부터 그 플러스 21, 47, 48, 36, 47까지죠. 예, 왜냐면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 왜 0값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지금 그 지수 형식에 대한 부분에 마이너스 1 하는 공식을 알려드렸고 롱형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4바이트가 되잖아요. 4바이트에 대한 부분에 양수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자 요거를 이제 D로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L, D 뭐 이렇게 요거 출력을 했을 때 요게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되고 4바이트인 경우에 얘는 2바이트에 대한 최대값 또 마이너스 여기서 최소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고 3276 32768까지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굳이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료형에 따라서 범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고 이 변환 문자에 따라서 이렇게 양수와 음수에 대한 데이터 값으로 범위가 지정이 된다. 이거 구분하는 거지. 여러분이 꼭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것을 이해를 하고 숫자가 어디까지 그 표현될 수가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해볼까요? 솔루션 빌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예,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8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 한번 8 넣어볼까요? 예, 8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자, 여기가 8이 됐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예, 자, 디버깅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예,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 값에 대한 부분이 8이 되게 되면 전체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얘가 예, 이 부분이 뭐예요? 전체가 1이 돼 버리니까 얘가 음수인 줄 알고 음수로 변환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다? 일단 이 데이터에서 16비트면 요만큼이 되겠죠. 여기서 전체가 1이 되게 되면 맨 왼쪽이 뭐가 된다? 부호 비트가 된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산을 하고 얘를 부호로 인식을 해준다. 얘 값은 빼준다는 거죠. 요만큼만 계산해주고 여기를 부호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든 음수든 뭐가 됐을 때 D라는 변화 문제가 되었을 때 얘는 뭐다? 십진수로 표현을 하면서 음수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보는 메모리에 이 3276, 32768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컴파일하게 되면 이런 상황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자리에는 어떻게 메모리 자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이걸 컴파일하면 어떤 식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값에 대한 거는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걸 한번 해볼까요? 예, 35번. 이거 3-5번. 자, 이게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예, 부분 해볼게요. 얘가 뭐냐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여기다가 사인하고 언사인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언사인. 언사인을 제가 뺐어요. 언사인을. 예, 언사인드죠. 예, 언사인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거예요. 만약에 인트만 이렇게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언사인드 했을 때 하고 얘가 뭐가 다른지 볼게요. 자, 인트형으로 해갖고 뭐예요? D로 출력해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32비트죠. 32비트. 그러면 32비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2에 32승을 하면 이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32비트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칠게요. 자, 볼게요. 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여기가 모두 1이에요. 예, 여기가 1111111 제가 예, 다시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요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하나, 여섯, 일곱, 일곱, 다섯, 일곱, 여덟, 여덟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됐나요? 얘가 컴파일 하면서 얘가 이만 1이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값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2의 보수로 싹 바꾸는 거예요. 싹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다 0이 되겠죠. 거기다 더하기 1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모두 자, 다시 할까요? 18 또 이게 저기 1의 보수를 일단 바꾸고 자, 음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컴퓨터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 2의 보수를 다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뭘 해줘요? 더하기 1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00000 이거 다 복사할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 끝에만. 여기가 1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에다가 2를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요? 언사인이라는 형식을 한번 활용한 거예요. 언사인을. 자, 이 언사인드에 대한 부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양수로만 음수로 인식하지 않고 음수를 인식하지 않고 이 변수 데이터에는 양수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양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해준 거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언사인으로 해서 양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그 자료형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컴파일해서 그 하는 변환 문자를 D로 잡았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1이 나오면 최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최대값이 나오니까 얘가 또 보수관계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마이너스 1을 정말 넣잖아요. 그러면 언사인이라는 부분은 양수에 대한 양수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이 선언에다가 여기다 U라는 변환 문자를 넣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부호를 인식하지 않고 십진수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변환 문자가 U입니다. 그래서 U에 대한 부분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자, 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데이터를 넣어서 D로 형식으로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십진수에 대한 부분에서 그 마이너스 값을 인식할 수 있는 변환 문자로 진행을 해 놓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전체가 1이 되다 보니까 32비트가 그 1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컴파일하면서 맨 왼쪽이 1이니까 얘가 음수인 줄 알고 얘를 보수관계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 대한 부분을 넣었더니 이 unsign이라는 부분은 그 양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형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든가 여기다 u라는 변환 문자는 음수를 인식하지 않고 부호를 인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환 문자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뭘로 해요?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서 2의 보수로 바꿔버리면서 어떤 양수화 시켜버린 거죠. 보수 마이너스 값에 대한 걸 없애기 위해서 2의 보수 값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을 보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이 되는 거죠. 전체 1이 돼버리잖아요. 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얘에 대한 보수는 뭐예요? 얘지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보수가 되면 얘가 전체가 여기까지가 일단 복사 떠볼게요. 자, 1의 보수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럼 1의 보수가 되면 요렇게 되잖아요. 반대니까. 거기다 더하기 뭐 하면 돼요? 더하기 1 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1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1이 되죠. 예, 1이 됩니다. 그럼 전체가 1이 되는 건 최대값이잖아요. 32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에 대한 양수가 되는 거죠. 예, 그 양수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됩니까? 컴파일에서 변환을 했잖아요. 한 게 뭐예요?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론이 나온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 변환 문자 때문이에요. 변환 문자 때문에. 예, 변환 문자에 대한 그 부호를 인식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걸 한번 복사를 떠서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자, 이렇게 볼게요. 얘는 아까 마이너스 1 나왔죠. 얘는 지금 u라는 변환 문자로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얘가 정말 그 최대값으로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나오나요? 예.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왔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U자 때문이에요. 똑같이 지금 요 데이터를 넣었는데 얘는 D라는 부분 때문에 음수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면 U라는 부분은 그 음수값이나 양수값이나 부호를 인식하지 않는 변환, 이 unsign은 양수만 인식하는 거,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이 맞게 돼서 이 부분이 결과가 나왔는데 언사인을 선언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사인 양수를 진행할 때는 언사인으로 반드시 정의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 지우셔도 결과는 나옵니다만 때에 따라서 이게 어떤 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이 언사인과 유에 대한 부분, 이 관계는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5번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 이제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플로트형이에요. 플로트형은 우리가 W형 같은 경우 8바이트인데 플로트형은 4바이트입니다. 원래 플로트형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는 우리가 실수형 경우 8바이트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유효 숫자에 대한 부분을 그 자료의 데이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4바이트를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기에 유효한 자릿수에 대한 데이터가 소수점 7자리로 제한해 주시고 여기가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 지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플로트 형식 같은 경우는 32비트예요. 32비트인데요. 이 32비트를 구분할 때 가장 왼쪽이 이제 부호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8바이트는요. 요 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소수점 데이터는요 23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23비트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데이터의 값은 소수 7자리까지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자리. 그럼 이 뒤에 거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어떤 이 여기까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이 뒤에 숫자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W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4비트잖아요. 지수형에 대한 부분 구분해 주시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의 데이터의 정확성은 몇 자리까지? 15자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소수 20제짜리까지 만약에 출력을 했을 때 과연 이 데이터가 나온 부분에 소수 20제짜리가 출력한다 해도 이 플로트형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7자리까지만은 정확하지만
그 이외에 이 밑에 있는 거는 15자리 정확하고요. 요게 정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거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해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소수 7개짜리까지 가면 여기까지인가요? 8까지죠. 예, 8까지예요. 근데 여기 9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8이 와 있어요. 이거 틀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까지예요. 자, 6에 대한 부분까지예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7이 와야 되는데 여기 6이 와 있죠. 그럼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15자리까지는 우리가 정확성을 유지하는 거지만 그 뒤에 자릿수에 대한 거는 뭐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부분은 이렇게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정확성에 대한 부분에 저렇게 소수자릿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수화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이 플로트와 더블 형식에서 소수자릿수가 몇 개까지가 정확하고 그 이외에는 가변적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그 플로트형에서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유효 숫자에 대한 자릿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요거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3-6까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한 자릿수에 대한 부분, 문자에 대한 캐릭터 형식을 진행을 할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글자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긴 글자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자료용을 선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인트 같은 경우 32비트, 더블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캐릭터형은 1바이트예요. 8비트예요. 근데 이제 한 글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글자에 대한 부분을 자료용으로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캐릭터 형식의 낱낱이 찢어지는 그 글자에 대한 거를 배열이라는 걸 통해서 자릿수의 개수를 이렇게 가변적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캐릭터 형식을 진행하는데 20을 하게 되면 캐릭터 형식 자리가 그러니까 문자 하나씩 들어가는 걸 20개를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들어가는 크기만큼으로 이 배열에 대한 개수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 자리가 확보가 되고 이 자리 확보가 된 데이터에다 이렇게 문자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문자열이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좀 넉넉하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맨 끝에 문자열인 경우는 널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문자열인지 구분을 못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20개 자리 선언했고 여기다 스트로베리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에 대한 부분은요. 어떤 우리가 지금 변수 선언하는 의미하고 약간 조금 달라요. 이 프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명이라보다도 이 자리가 있는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F 했어요. 딸기 넣었습니다. 스트링한 이유는 뭐예요? 얘가 문자열이기 때문이에요. C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프루츠라는 이 변수를 출력을 했더니 스트로베리라고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딸기잼이라는 부분에 문자를 넣고 스트링이 뭐예요? 이 문자에 대한 부분을 읽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프루시지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스트링은 뭐예요? 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루트는 뭐예요? 스트로베리가 될 것이고 요 뒤에 있는 S는 뭐예요? 잼이 돼요. 이 두 개를 뭐예요?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과일은 스트링 형식으로 해서 뭐예요? 프루시라는 이 변수 값에 해당하는 스트로베리를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하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뭐예요? 딸기에 대한 스트링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예요? 프루시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변수에 대한 부분에 값에 해당하는 뭐예요? 스트로베리라는 걸 출력을 했습니다. 딸기잼이라는 부분에 여기까지 들어갔고 앞에 있는 그 스트링에 대한 부분은 요 프루스에 대한 형식이 되겠죠. 변환 문자. 요 프루스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스트로베리니까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스트링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잼이라는 부분의 데이터를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트로베리와 잼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좋아하는 과일의 그 스트링 형식은 프루시라는 부분 프루시라는 변수에 대한 건 뭐예요? 스트로베리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문자인 경우에 문자인 경우에 자, 문자인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했는데 걔는 이제 변수명으로 변수에다 데이터를 넣는 형식으로 했는데 얘는 주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나는 이 프루시 처음에는 스트로베리였는데 중간에 내가 바나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변수처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A가 처음에는 10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얘를 A를 중간에 20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A가 20이 되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푸르시단 말이에요. 푸르스를 만약에 C라고 그럴게요. 얘가 푸르시였어요. 스트로베리였어요. 그럼 내가 스트로베리를 갖다가 이제 바나나를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바꾼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문자 숫자처럼 갖다 넣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문자열인 경우에는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STR 값. 제가 이거 아까 요거를 테스트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제 오류가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내가 오류 때문에 제가 이거 손을 안 대려고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오류가 계속 떠요. 계속 떠.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사용하던 이 방법 있잖아요. 왼쪽에 공간 있고 오른쪽에 값 있잖아요. 넣어서 바꾸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였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류 나와요. 엄청나게 오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경고창 떠요. 나중에 오류라도 그냥 쓰겠습니까라고 해서 보이는데 이게 계속 오류가 나오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루시라는 변수에다 바나나를 표시하겠다면 str copy라는 요 함수를 써주게 되면 이 푸릇에 대한 원래 있는 스트로베리 값이 요 뒤에 있는 데이터 값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려면 여기 include 파일에서 string.h라는 파일에 대한 걸 가져오셔야만 str copy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를 출력하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처음에는 스트로베리였는데 여기 내려오면서 바나나로 바뀌는 게 됩니다. 자, 솔루션 빌드 할게요. 자, 여기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처음엔 스트로베리였는데 바나나로 바뀐 거예요. 자, 이번에는 3-9에 해당하는 const라는 선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income이라는 부분에다가 0으로 초기화를 변수명을 했습니다. income이라는 변수명의 초기화를 0으로 했고요. 더블 형식으로 해서 tax라는 어떤 변수를 선언했어요. 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선언할 때 얘가 ABC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변수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단어로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좀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트라는 부분을 또 변수로 선언했는데 얘는 뭐냐면 더블 형식이에요. 그 얘긴데 그 값에 대한 초기화를 0.12로 했어요. 예, 근데 초기화를 했다고 해도 이 뒤에 와서 우리가 변수의 값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인컴 같은 경우에 0으로 했지만 여기 와선 456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출력이 될 때는 뭐냐면 456으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초기화 했었지만 이 중간에 바꾸게 되면 이 중간에 바뀐 것으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 레이트 이 부분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고 여겨진다면 이 부분을 출력을 할 때 컨스트라는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뒤에서 이 컨스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정된 이 더블 텍스트 레이트에 대한 값이 바뀌질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나는요 요거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예,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눌러서 할게요. 예. 자,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할 때, 예.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하는데 제가 만약에 요거를 W형으로 컨스트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변수에 대한 값을 바꿔 볼게요. 바꾸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값을 계산했을 때 데이터와 뭐가 다른지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인컴에 대한 부분이 0이었었는데 얘 456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라는 부분의 변수는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예요? tax rate가 0.12예요. 그쵸? 그럼 얘 값이 뭐예요? 0.12가 되죠. 얘 456 되죠. 456 곱하기 0.12 한 값을 어디다 표시해요? tax로 표시할 거예요. 이 변수 값을 표시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표시할 변수명은 뭐예요? 바로 tax예요. 이 텍스를 표시할 때 보니까 얘가 뭐예요?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 형식을 LF 형식으로 지정했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고 점 1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솔루션 빌드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면 54.7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요. 여기를 0.25로 한번 해볼까요? 예, 0.25.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값은 뭐 했어요? 50, 제가 54.7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다 열려 있어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실행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 자, 54.7이었죠. 예, 계산했을 때. 자, 요 경고창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컨스트로 선언했고 여기서 값을 또 바꿔버렸어요. 네. 자, 한번 이제 보세요. 문제가 생겼죠? 예, 뭐예요? 컨스트로 선언했고 여기서 또 하니까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지울게요. 그러면 예, 지금 한번 이제 경고가 뜨기 시작해서 아마 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54.7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25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솔루션 빌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뭘로 바뀝니까? 114.0으로 바뀌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컨스트레스 때는 오류가 나왔어요. 선언한 부분을 중간에 못 바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초기화는 0.15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요 변수 값을 요렇게 바꾸니까 최종적으로 결과 데이터가 요렇게 바뀌어요. 114로 54.7이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컨스트로 정의했을 때는 중간에 변수 값을 바꾸면 오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컨스트를 선언하지 않고 했을 때는 요 초기화했던 값이 아닌 중간에 값을 바꾸게 되면 그 바꾼 값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컨스로 진행을 할 때는 뭐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확한 부분 아니면 그 어떤 수정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요런 게 내용이 나올 때는 좀 꼭 구분을 해주시라고 컨스트로 고정을 시키는 요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컴이나 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A, B, C로 변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의 값에 적합한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라는 거 하고 변수명으로 진행할 때 또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 여기 아스키 코드감 설명 제가 다 드렸던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쓰레기 값 들어가는 거, 뭐 컨스트에 대한 부분 예약어, 그리고 이제 예약어하고 식별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요가 예약어잖아요. 변수 교직이 우리 자료형 같은 걸 예약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식별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C 들어가고 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유형에 맞게 식별자를 구성하실 때 유의할 점은 알파벳 문자 요렇게 A부터 Z까지 또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하셔서 넣으실 수 있고 처음에는 숫자 넣지 마시라는 거 대소문자 다른 식별자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예약어를 식별자로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트로 변수명을 사용하게 되면 헷갈린다는 거죠. 인식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숫자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하이픈 넣지 마시고 tilde라는 이런 문자 넣으시면 우리 변수명에서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 빈칸 넣으시게 되면 이 빈칸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쇼트라는 부분 변수명 같은 거 예약어잖아요. 근데 예약어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식별자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약어의 종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식별자로 정의할 때 이런 부분은 피해서 정의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